그다음에 이제 이 BTS 문제인데요. BTS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랬고 여러 의원들이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뭐 60% 이상 되는 국민들이 BTS가 병력 문제에 있어서 예외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은 이건 병사로서 국방 임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는 1등 공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만일이 BTS가 해체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 지금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 힘,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한국을 쳐다보는 눈, 이걸 감안한다면은 BTS는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야 한다. 이게 국민들 일반적 생각 아닌가 생각해요. 60% 이상의 국민들이. 그걸 왜 무시하고 그냥 꼭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력은 뭐 지어야 돼요. 대체근무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요원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면서 BTS가 갖고 있는 국가적 이런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그냥 없애려고 하느냐. BTS는 그것도 아마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병력을 뭐 지어 들어가면은 올 연말까지 두 사람의 이 요원이 빠진다고 들었는데, 멤버가 빠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BTS를 해산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지. 그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는 국가 운영에서 그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전 세계인들이 BTS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나도 거기에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님.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올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까지? 14명입니다. 작년에 21명, 2020년도에 18명, 2019년도에 28명, 18년도에 21명, 약 20명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병무청장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투표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참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MZ세대는 순수예술도 아주 좋아하지만 BTS가 쓴 가사나 그 음률, 운율 이런 거에 영혼을 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가사, 그들의 몸짓, 수어로도 공연을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정도로 감동적이다. 그 한글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기투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무청장의 인식을 보고 제가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특별히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시고 계획이 없으시면 병무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여기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알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 103명이에요. 연간 20명 수준이거든요. 동아국제콩쿠르 23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6명, 전주 대사슴놀이 9명 등인데요. 문화예술대회가 총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예. 42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수상하면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죠. 예. 근데,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아시안게임이. 예.
그 중에 e스포츠하고 브레이크 댄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공식 예. 종목으로. 예. 근데 지금 현재 브레이크 댄스는 42개 종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중문화발전법상으로 보면은요, 브레이크 댄스가 대중문화예요. 예술, 체육이 아닙니다. 법이 달라요. 예. 지금 백무청장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검토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게 거기에 허점이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상훈법.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게 공정한 기준, 객관적 기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 논의가 있다 보니까 42개 대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종목 간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지금 고민이 이제 제기가 돼서 병무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는 상훈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상을 줄 때 네.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상훈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훈포장 수상자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상을 받는 과정과 함께 당연히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훈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헌법에 보면은 훈장은 훈장 받은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의 취지상 상훈법의 취지는 그분이 기여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특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국제 대회든 국내 대회든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42개로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정하는 사회적 합의든 아니면 임의로 정했든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그 정해져 있는 종목에서 받은 상과 국가가 부여하는 상훈의 상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특정인 상훈법에 따르는 이 훈장을 비롯한 상이 훨씬 더 격도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 병무행정이 우리 국가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소극적이고 땜빵식으로 땜질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논란을 지금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본 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장께서 이걸 이 차제에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핵심 기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상훈법을 참고해야 되고 준용해야 한다.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훈장을 탔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객관적 기준 속에 이 상훈법이 당연히 반영되고 준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아니죠. 즉답을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결정하되 늦게는 다음 종합국감 때 전까지 꼭 답변을 공식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BTS 병력 특례가 뜨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행 병력법상의 국제예술경연대 2위, 국내예술경연대 1위,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죠. BTS 병력 이행 시기가 도래하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부산시장은 BTS 예술요원 편입을 대통령실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BTS 입영 연기가 만료되는 시간이 진이 금년도 22년 말까지, 휴가가 23년 말까지입니다. 당연히 뜨겁겠죠.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BTS 휴가가 한 얘기입니다. 우우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싸그리 다 뭐 XXX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병역에 대해서 너희들 논하지 마라. 우린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본인들이 밝힌 거예요. 저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꾸 말이 많으니까 노래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들이 군대 가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자체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갖게 하는 이런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위인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BTS 멤버들의 입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BTS 멤버들이 입대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당사자가 입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징집 연령을 늦춰줬습니다. 과거에 28세에서 30세로 늦춰줘서 벌써 2년간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혜택을 주자고요? 그러면 군에 간 사람들은 뭡니까?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 이번 홍보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월 달에.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7명의 멤버이기 때문에 1명이 빠져서 군대 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이 7명이 항상 똑같은 멤버가 뛰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국위 선양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 선양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지난번 싸이 같은 경우도 엄청난 국제적인 흥행과 우리 국가를 선전했습니다. 그분은 군대 2번 갔다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빼주죠? 군대 갔다 와서 한 분은? 그리고 BTS 입대가 주는 의미는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를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국위 선양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병역법에 대한 재인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역법에 예술, 체육인의 혜택받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기 위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공정과 형평성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고 여기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또 많은 공격을 받겠죠.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징집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나 이미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도록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손흥민 의원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손흥민 의원은 국가의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받는 돈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 이 회사의 주식은 어떻습니까? 아마 병역 면제를 한다면 주식값이 2배가 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지금 그 주식이 2배로 뛰는 사람들은 저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겠죠. 우리 국방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대박을 치느냐 아니냐 결정될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들에게 병력 특혜를 주기보다는 병력을 하는 특혜를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고 또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력 특례라는 게 60년대부터 쭉 생겼어요. 그게 3가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 뭐 체육특기,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게 3개 분야인데 지금 우리 산업특기가
본질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점차 줄여가야지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 70년도에는 우리 국가가 급격한 근대화를 위해서 거기에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냐하면 달리 뭐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국가가 워낙 약해서. 그래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병력 자원이 그때는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이제 문화예술. 요건 좀 뒤에 생긴 겁니다만은 문화예술 요원들한테 병력 특혜 줄 필요 있습니까? 병무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것도 81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네.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체육 분야까지 해가지고 체육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은요, 우선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 세계 콩쿠르 같은데 저것도 병력요 특례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권위 있는 지역에서 입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어떤 자질도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현실상 어마어마한 부모의 재력이 받침이 안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수로 미국 줄리어드 음대 유학을 가며 무슨 콩쿠르에 1등을 합니까? 병무청이 안 그렇습니까? 병무청장님 군생활 저랑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월급으로 그 유학 보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요즘 공무원 월급 올라서 뭐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도 고위직 되면. 그런데 일반 국민 중에서 그런 아들한테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굉장히 본인 노력과 이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속칭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앞으로도 아마 금수저로 살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좋습니다. 뭐 유명한 콩쿠르에서 1등한 분들 대한민국 자랑스럽죠. 그런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병역할 건 다 하고 앞으로도 험난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젊은이들에게 이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문화예술 뭐 잘 모릅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또 젊을 때 아주 자기와 다른 환경에서 또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전우들과 함께 뭔가 이 땀을 흘리면서 느끼는 인생의 깊이, 이게 나중에 문화예술을 더 그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몇 살 때 꼭 군대 안 가고 1, 2년 동안 더 피아노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이 됩니까?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다 왔습니다. 뭐 빌보드 차트에 샀는데 빌보드 차트 엘비스 프레슬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거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남진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남진 원로 가수님은 월남전 연장했어요. 나훈아 가수 원로 가수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뭐 나훈아 지금 70 넘어서 얼마나 음악이 더 멋지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젊음하고 연계된 게 체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16강 들었을 때 2006년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그때도 이런 것처럼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병역 특례 줬어요. 근데 2007년도 없어졌죠? 예.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간혹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 금메달 뭐 쭉 하는데 냉전 때요. 냉전 붕괴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옛 소련 동구권에서 아주 뭐 집중적으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소련이 1등, 동독이 2등, 미국이 3, 4등으로 밀린 적도 있어요. 동독하고 소련 존경스럽습니까? 옛 소련하고 동독이? 금메달 많이 따면 좋죠. 그러나 금메달로 나라가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흥민 선수 이미 됐으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펠레 아시죠? 펠레. 예. 브라질, 예.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나라입니까? 차라리 축구 못하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 제대로 닮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병역 특례 전반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 산업도
우리가 어차피 첨단 산업, 앞으로 나아가는 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거 이제 필요 없고요. 그분들은 물론 개인의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하겠지만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병역을 인센티브로 병역 면제를 안 줘도 앞으로 보통 일반 국민 젊은이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무슨 산업에 대해서 병력을 인센티브 주고 육성 안 해도요. 먹거리가 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투자하고 다 합니다. 왜 국가가 그걸 나서서 지금 육성을 해야 되는 만큼 그거는 우리가 개발 독재 초기 동안 도저히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 60년대 박정희 정부 있을 때 그때 이야기지. 지금 세계 10위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가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TS 부산 엑스포 한다는데 엑스포하고 BTS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산이 엑스포를 열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걸 부각해야지 가수 해가 인기 있는 가수라고 그걸 유인합니까? 영국이 무슨 그 올림픽 무슨 대유치하게서 비틀즈를 앞에 홍보대사 내세웠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이 내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끔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게 국위선양이 아니다. 예. 네. 예, 답변 들어봅시다. 예. 네, 우리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답변 드렸듯이 보충력 제도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같은 데에서 우승하면 지금 병역이 면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월드 베이스볼에서 했었을 때도 면제가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해줬죠. 예. 월드 시리즈에서 4강에 들었었을 때도 네. 해줬지요. 네. 그 기준이 뭐지요? 없었단 말이지요. 지금 그 제일 기준이 큰 문제가 뭐였죠? 그겁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법을 고치기 힘드니까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보충력으로 빼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시행령을 다시 폐지를 시켜가지고 없앴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42개의 지금 병역을 대체 복무로 해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체코, 칠레 이런데 벨기에 이런데 많이 있어요. 이런 러시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42개란 말이지요. 네. 국내가 5개인가 있고요. 예. 요 기준들은 뭐예요? 그 기준은 문체부에서 정해준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아놨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 겁니까? 다 없앨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체부에서 주어서 그대로 한 거예요?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토의할 때 어떤 기준이 작동이 됐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토의할 때에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또 순수 예술 분야에서 해야지 될 종목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순수 예술은 되고 팝 음악은 왜 안 되지요? 그 기준이 뭐지요? 특별한 기준은 없었지만은 지금 그러면 순수 예술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게 더 큽니까? 팝이 큽니까? 국가적인 파급 영향이 순수 예술이 큽니까? 아니면 팝이 큽니까? 제 생각에 있어서는 순수 예술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뭘 가져가죠? 순수 예술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장기간 사람들한테 그것이 되새겨지고 이어질 수 있지만은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순간적인 것들. 대중예술이 그때뿐이라니요. 지금 BTS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BTS가 유행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장기간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순수 예술은 그게 몇십 년이 갑니까?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우승하거나 바이올린 우승했었을 때 그분들도 나이가 들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무청장은. 아니, BTS 노래가 지금 BTS 노래에 즐겨 들은 사람들이 40살, 50살 먹었을 때 그 노래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것 말고도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장은 굉장히 공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논리적인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순수 해설은 오래 가고 팝은 짧게 간다 그러는데 지금 비틀스가 그 당시 1960년대인가 이렇게 70년대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 지금도 비틀스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의 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자꾸 공정성 얘기가 나오는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중예술도 집어넣어야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과 또 군에 가야지 되는 더 많은 젊은이들 간에 나오는 공정성 문제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그러면 좋습니다. 네. 월드 베이스볼에서 우승했고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컵 아시아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 가나요? 그건 오래 간다기보다도 그건 공정성이 있어가지고 잘못됐고 월드 베이스볼 우리가 청장님 이걸 네. 봐야 돼요. 지금 체육 이렇게 잘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축구나 야구에서 우승했었을 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 젊은 청년이 나가서 아시아에서 우승하고 세계에 가서 우승을 했을 때 국민들한테 주는 그 기쁨 그리고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저 20, 30등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한테 대한민국도 체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 팝 시장이 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 다 우리가 얼마나 상품이 많이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42개의 이 대체복무 제도가 공정한가? 두 번째는 국가의 이득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국가의 이득을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거나 대한민국에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가라고는 국익적 측면 두 가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BTS가 국가적 이득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득이지만은 거기에 반해 가지고 BTS를 규정에 없는 법에 없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줬을 때 젊은 청년들 특히 20대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라든지 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대로 청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 이야기대로 하면 42개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 저희들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없앨 수 있는 것들은 없애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라고는 말도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할 거예요? 예, 그 기준은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저도 반대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국가에 이득되는 것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들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고 여러분들 공직에 그냥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요구하는 게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고 훈장이나 이런 거 받았었을 때 그 기준이 되잖아요. 훈장은 국무회의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국무회의 의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인정을 했으니 대체복무 같은 경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칠레나 이런 거를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균형이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야 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제2의 제3의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 국가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이득도 있지만은 지금 9월 달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이 전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역 보충력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많이 나온 게 6개 기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중에. 그 중에서 4개는 20대가 봤을 때는 월등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줬을 때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다른 갈등이 국가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국가 통합 측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도 이익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노라고 할 때 국민 다 반대했어서 놨잖아요. 저 인천공항 고속철도 놓자고 할 때도 다 반대했잖아요. 다 반대가 아니라 다수가 반대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욕 먹을 때 욕도 먹고 하는 거지. 국가 이득이 되면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면 그게 다 밝혀지겠지요. 그냥 무슨 보신용으로 그런 대답 잡고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예, 비틀즈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비틀즈 국적이 어디입니까?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영국입니다. 예, 비틀즈가 기사자기를 받은 건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사자기를 줬어요. 예, 그건 그 당시 비틀즈가 전 세계를 흔들었거든요. 예, 그 비틀즈에 준하는 정도의 BTS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근데 이 BTS는 특징이 한국에서 알려진 것보다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BTS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계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아요. 재미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세계에 나가면 BTS에 대해서는 열광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국내 안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BTS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더 반응이 열광적이에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국익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봐야지 좁은 시각에서 보면은 청장처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K컬처. 이게 얼마나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전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맨 앞에 BTS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국가로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8위로 밀렸습니다. 우리가 6위 국가가 됐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 생각합니까? K컬처에서 나왔어요. 한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어요. 종합적으로 본 결과 미국 대학에서 평가한 겁니다. 세계 6위 국가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큰 운동력이 한류에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BTS를 이런 논의를 해서 병역 의무를 하게 하면은 그건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 과연 그 7명의 젊은이를 병력을 보냄으로 해서 국가 이익이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 이상이 더 높아질 것인가? 총을 들게 해서 지키게 하는 게 더 높아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걔들 풀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해서 전 세계에서 하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지키고 대한민국 이상을 높이는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들은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은 절대로 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보면서 대한민국 이상을 놓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내보내줘야 돼요. 그걸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60% 이상이 버니어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못할 시간이 지금 딱 막혀 있네요. 나중에 아니 정말 저는요 BTS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BTS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 그 사람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앞에 놓고 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대통령은 뭐 하는지 몰라? 정장에 잘못된 판단하면 대통령이 군수를 놔야지. 보고를 안 하면 잘못된 거죠. 전 세상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판단 잘 하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30초 더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